자, 페이지 126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지층 형성, 순서, 앤드 지층의 나이. 얘를 수업을 할 거랍니다. 지층의 나이. 전반적인 흐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상식은 알고 계신가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 됐대? 46억 살 됐대. 태양계 자체가 형성된 건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지구보다 나이는 더 많이 먹었겠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태양의 나이가 한 50억, 지구의 나이가 46억.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4억 살 정도. 4억 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4억 살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은 그래서 그런 거지.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46억 살이 됐는데 어떻게 알았냐? 아세요? 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생성된 뭐 나이 이런 것들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는 지각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없던 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지? 저기 어디야? 몰디브? 몰디브는 또 지금 뭐 가라앉고 있다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언젠가는 또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 있던 땅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땅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런 거 조사하려면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거 조사하려면 어떻게 조사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뭐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층의 나이, 지층의 연령, 지층의 나이에는 크게 두 가지 연령법이 있어요. 하나가 상대 연령, 다른 하나가 절대 연령. 이렇게 지층의 나이를 확인을 합니다. 의미에서 상대 연령은요, 정확한 그 지층이라고 하면 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상대 연령은 뭘 알 수가 있다라는 걸 하는 게 상대 연령이에요. 예를 들어 땅을 팠어. 위쪽 땅 더 팠더니만 성분이 다른 어떤 돌멩이가 나왔어. 위쪽하고 다른 성분의 돌멩이 암석 덩어리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아래 땅의 선후 누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유를 하자면 생긴새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모르는 전혀 새로운 사람한테 얼굴 들이밀고 누가 더 나이가 먹은 것 같니? 얼굴 뭐 주름진 거 이런 거 보고 내가 뭐 나이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하지만 나의 나이나 여러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층의 선후 관계 따지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대 연령은 당연히 뭐겠니?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는 게 절대 연령이에요. 얘도 완전히 정확하게 언제쯤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 또는 몇 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건 상대 연령이고요. 지층의 생성 시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따지는 걸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수업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나가게 될 텐데 상대 연령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쭉 좀 이 뒤에 바로 구체적으로 나갈 거고, 절대 연령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용어는 알아두세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을 따진다. 방사성 동위염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뭐 그런 말이 있다. 좀 이따가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대 연령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건데 페이지 126페이지 상대 연령에서 동일 과정의 원리 몇 가지 한번 쭉 써볼까? 상대 연령 그 첫 번째 지층의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원리, 규칙. 첫 번째, 뭐 순서는 관계없고요. 동일 과정의 원리. 두 번째, 한번 쭉 써보자. 지사학 법칙이라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의 수평 퇴적의 법칙. 또 뭐가 나와 있냐? 동물군 천위 법칙, 관입의 법칙. 자, 일단 명칭부터 쓸게요. 동물군 천위 법칙.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 부정합의 법칙. 자, 얘네들 단어들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아니니? 그지? 자,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원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리고 민찬이는 체크했니? 네, 출결 체크했어? 너한테 문자 갔냐? 맞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 무단 결석했다. 무단 결석했다고 왔었어? 네. 설마. 안녕하세요. 문 닫고. 무단 지각입니다. 무단 지각이야. 자, 동일 과정의 원리. 얼른 앉아라. 네. 수평 퇴적의 법칙, 동물군 천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의 법칙. 일단 뭐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동일 과정의 법칙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각 변동들 있잖아. 현재 우리가 살면서 어느 지역에 뭐 지진이 발생하고 퇴적물이 쌓이고 뭐 지각 변동에서 막 뒤집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쭉 일어난단 말이야. 그지? 이런 과정들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이 과거 지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지금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게 동일 과정의 원리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패턴들은 과거에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패턴들을 연구함으로써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동일 과정의 원리. 또는 문장 표현으로는 이런 거지 뭐. 현재 보는 게 과거를 보는 거에 열쇠가 된다. 그렇게도 문장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동일 과정의 원리고 수평 퇴적의 법칙 말 그대로예요. 퇴적물이 쌓일 때 어떻게 쌓인다는 얘기야? 수평으로 쌓인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 왜 당연해? 중력 영향으로. 그리고 퇴적물은 대부분 많은 양의 퇴적물들은 육지에 쌓여요? 대부분 어디에 쌓여요? 바다에 쌓인단 말이에요. 퇴적물이 육지에 쌓이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의 퇴적물들은 강물에 흘러서 이동을 해서 바다 밑에 쌓이게 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퇴적물은 해수면과 뭐하게 쌓이게 돼? 수평으로 나란하게 쌓이게 된다. 만약에 어떤 지역의 지층을 봤더니만 퇴적물 쌓인 층을 우리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층리가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쌓여 있는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뭐 했었을 것이다. 수평으로 퇴적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지역은 지각 변동을 받아서 땅이 뭐 했을 것이다. 기울어졌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면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쌓인다. 이게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동물군 천위 법칙은 동물군 쉽게 해서 화석이야, 화석. 아시겠죠? 퇴적물이 쌓이다가 그 당시에 살아가던 생물들, 동물들이 죽어가서 함께 묻히면 그걸 우리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석을 조사하면 구조상, 그 동물, 그 발견된 화석의 구조상, 생물의 구조상,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의 동물들이 있을 거고, 생물들이 있겠지. 생물들이 화석이 있을 거고,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생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물의 화석은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일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오면서 생물은 진화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단순한 구조의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그 생물들이 살았을 때 당연히 만들어진 지층일 거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일 것이다 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뜻이에요. 동물군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점점 진화된 생물들이 발견된다 라는 게 동물군 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의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지층의 나이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층에서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거기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화석의 구조물이 어떻다는 얘기야. 변화되어 왔을 것이다. 점점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게 동물군 천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관입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관입, 뚫고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뚫고 들어옴. 뭐가 뚫고 들어왔냐? 관입됐다. 원래 돌멩이, 암석, 지층이 있었어. 원래 쌓여져 있는 지층이 있는데 그 지층에 새로운 뭔가가 뚫고 들어와서 또 다른 암석이 됐대. 그랬을 때 뚫고 들어온 것을 우리는 관입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뚫고 들어오겠니? 용암이겠지, 마그마. 원래 쌓여져 있는, 원래 만들어진 지층이 있었어. 근데 그 내부에서 지구의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이 마그마의 그 강한 압력에 의해서 얇은 틈, 뚫고 나갈 수 있는 틈을 찾아서 마그마가 쏠리게 되겠지. 그래서 쭉 뚫고 들어와. 그걸 관입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식어버렸어. 그러면 그 자체로 돌멩이가 되겠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층에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관입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올 때 원래 지층이 있던 자리에 마그마가 들어왔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암석들이 마그마에 의해서 녹을 수도 있지만 일부 암석들은 녹지 않고 뭐 할 수도 있겠니?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근데 원래 암석이 있는데 마그마가 들어왔어. 이 상태로 굳어버렸어. 그러면은 마그마가 관입돼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은 관입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기존에 있던 암석이 마그마 중간에 이제 끼어 있잖아. 그 암석은 포획됐다. 그래서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굴린다면 포획암과 관입암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얘기야? 당연히 포획암이 먼저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왜? 포획암은 원래 암석이니까. 그래서 관입의 법칙은 뜻 자체가 뭐예요? 관입된 암석은, 관입암이 나중에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관입된 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왜? 나중에 뚫고 들어왔을 테니까. 아시겠죠? 끝으로 부정합의 법칙은 문장으로는 이렇습니다. 부정합 면을 만약에 찾는다면, 부정한 면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한 면을 찾는다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지층은 오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 무슨 말인지 모르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문장을 쓰긴 했는데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은 오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퇴적물은 주로 어디에 쌓인다고? 바다에 쌓인다고 시작.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다가 있어. 퇴적물이 쌓여. 쭉쭉 쌓인다고 쳐요. 이렇게 쭉쭉 시간이 지나면 쌓여. 지금 이런 퇴적물이 쌓였다고 쳐요. 그러면 얘 쌓이고 뭐 A 순서상 B, C라고 했을 때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이는 이 과정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A가 훅 쌓이고 시간이 엄청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또 한순간 B가 훅 쌓이고 엄청 지나고 C가 그 다음에 훅 쌓이고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A, B, C는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지금 이 순간조차도 바닷속에는 퇴적물이 계속 뭐하고 있겠니?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연속적으로 쌓입니다. 아시겠죠?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이고 층은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성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A나 B나 C나 순차적으로 쌓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면이라는 게 여기쯤에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졌다고 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는 건 나중에 이제 정리할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 위에 D라는 층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퇴적층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부정합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부정한 면을 발견했어. 그냥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었던 C층과 그 위에 있는 D층은요. 연속적으로 쌓인 층이 아니라는 얘기야. C층까지 쌓인 다음에 시간이 1000만 또는 뭐 심하게는 억년 단위로 지난 다음에 D가 쌓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C층과 D층, 위층과 아래층은 얘네들의 퇴적물들이 쌓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한다. 이 사이에는 퇴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부정한 면이야. 알겠니? 그래서 부정한 면을 찾으면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부정한 면 아래쪽에 A, B, C 쌓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질시대 고생대 때 쌓인 지층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D는 적어도 확률상으로 고생대를 넘어서 시간이 훌쩍 지난 언제 쌓인 지층일 확률이 커? 중생대에 만들어질 확률이, 그러니까 쌓였던 지층일 것이라는 게 확률상 크다는 얘기야. 인찬 이해되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되셨나요? 자, 전체적으로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안 썼네. 동일 과정의 원리,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교재 나와 있는 거 하나 여기 쓰자. 지층 누중의 법칙.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할 겁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은 뭐냐? 아래쪽에 쌓여 있는 놈이 먼저 만들어진 놈이라는 뜻이에요. 지층 누중 쌓여 있는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있는 놈일수록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밑에 있는 놈일수록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일은 뭐예요? 지각 변동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쌓였어.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한테 발견됐어.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게 오래전에 쌓였던 놈이겠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과거에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어.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게 오래전에 쌓인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지각 변동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없었던 이상 밑에 쌓인 놈이 오래된 놈이다 라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저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층의 나이를 확인하는 걸 우리는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잠깐 볼까요? 화성암에서 관이과 분출해서 126페이지 중간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자. 이런 그림 있지? 어느 지역의 지층을 봤더니 조사해 봤더니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 126페이지 중간에. 그리고 B급
여기에 빗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빗금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그리고 얘가 포획암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일단 내신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림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A, B, C 생성된 순서를 나열해라. 제일 먼저 누가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B가 관입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치자. 얘가 관입암.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놈이 누구야? A로. A겠지. 그 다음에 포획암. 포획암은 나중에 이제 따져보고. A, B, C 중에서 C. C가 만들어지고 제일 마지막이 B인가? 네. 응? 그렇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 일단은 그건 맞아. 현재 이 그림에서는 A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C. C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가 용암이 뚫고 들어와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식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B와 포획암 중에서는 누가 먼저니라고 물어보면 누가 먼저다? 포획암. 포획암이 먼저. 얘가 원래 암이라고.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암석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빗금 쳤잖아. 그리고 교재에 빗금 친 부분을 무슨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니? 확인해 보세요. 편성. 얘 뭐라고 돼 있어요? 변성? 변성 작용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변성 부분이라고 표시돼 있지? 변성이 뭔지 알아? 하늘아? 변성이 뭐냐면 바뀌는 거 맞아. 그런데 뭐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라는 거야.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석에서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이 변성은요,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과 또는 압력에 의해 바뀌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과 또는 압력에 의해서 성분이, 광물,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광물이 바뀌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빗금 친 부분이 변성작용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 C, B가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A, C, B가 순서가 돼. 왜냐면 여기도 지금 이 C라고 하는 이 부분도 변성작용이 일어났고 A의 경계인 여기도 변성작용이 일어났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면서 매우 뜨거운 마그마가 온도가 높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변성작용이 일어났었다는 얘기는 마그마가 관입되기 전에 이미 C와 A는 뭐 했었다는 얘기야?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인찬 이해됐니? 만약에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쳐봐. 변성작용이 있는 곳이 요 부분만 변성작용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생성 순서가 요번에는 달라져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A.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C야? 아니에요. A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겠니? B야. 그리고 C야. 왜냐면 B와 C 사이에 이 경계 부분에 변성작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는 뭐니? 마그마가 관입돼서 뚫고 들어올 당시에 C가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C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 경계 부분도 뭐 됐을 거야? 뭐 됐을 것이다? 변성됐을 것이야.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변성 부위가 어딘지 잘 찾아보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부정합 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부정합이 도대체 뭐냐? 자, 승준아, 네. 막 졸려? 네.
요즘에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제 조네. 좋습니다. 부정합의 생성 과정 127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정합의 생성 과정. 세진아, 정합, 부정합 배운 적 있었나? 배웠은 거기에. 수업 시간에 통합과학 시간에 하나 배웠을걸? 자, 부정합. 봐. 부정합의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 대응되는 말이 정합이에요. 부정합과 정합. 정합의 뜻은 뭐냐?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란 얘기겠지? 그러면 정합을 알면 부정합이 뭔지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정합. 정합. 지층 누중의 법칙과 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돼서 만들어진 그 구조를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합이란 뜻 자체가요. 연속적으로 쌓여서 생성된 지층. 얘를 정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차근차근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정합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정합은 그거에 뭐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가 되겠지? 연속적으로 쌓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게 부정합이야. 그래서 부정합 아까 부정합 나오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얘기거리가 뭐예요? 오랜 시간적 반절 존재.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부정합이에요. 정합이 아니다.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다. 그러면 대충 한번 보자. 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은 이거예요. 일단은 바닷물이 있어. 해수면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 퇴적물이 쌓여. 쌓였어. 순차적으로 쌓였어.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뭐라 그런다? 얘네들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흰색, 파란색, 주황색 얘네들의 퇴적물은 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차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쌓인 다음에 시간이 쭉 쌓이다가 얘가 해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어.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걸 뭐라 그러니? 땅에 올라오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래? 융기. 반대로 땅이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뭐라 그래? 침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합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 땅 자체가 위로 융기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가 올라왔어. 그래서 얘가 퇴적물이 고스란히 이 구조로 올라왔다고 치자. 이렇게 올라왔다고 쳐. 해수면 밖으로 드러났어. 그러면 바닷물에 의해서 드러난 부위는 어떻게 되겠니? 깎이게 되겠죠. 파도가 치고 뭐하고 그럴 테니까 깎이겠죠.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이 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깎이게 되겠지. 그거를 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침식된 부분까지 그리면 이렇게 침식됐고 이 층 자체가 이렇게 퇴적물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해수면 밑으로 이 땅이 다시 가라앉았다고 치자. 가라앉았어요.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가라앉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침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 층이 얘가 가라앉아서 이런 지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가라앉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땅 자체가 이제 바닥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위에 이제 뭐가 다시 퇴적물이 다시 뭐 할 수 있어? 쌓일 수가 있겠죠?
퇴적물이 이후에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과정에서 지금 분홍색 요 부분과 노란색 요 부분은 이 과정 요 두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단 퇴적, 가, 융기, 땅의 솟아. 융기 후에 뭐가 일어나? 해수면에 드러난 부분은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침식 작용이 일어나겠죠? 침식.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지층이 다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침강.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그 이후에 퇴적작용이 일어났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부정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퇴적, 여기 있었어요. 다시 한 번의 퇴적이 일어날 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퇴적층과 그 위에 있는 퇴적층 사이에는 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부정합이 만들어지려면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또다시 퇴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각 변동에서 땅 자체가 융기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 아니잖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난단 말이야. 침식 과정도 하루아침에 침식되겠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더군다나 그 땅 자체가 해수면 밑으로 다시 침강하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부정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 만들어질 당시에 지질시대가 고생되었다고 쳐요.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퇴적이 일어날 때는 이미 고생대는 지나고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중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정합은 뭐의 기준이 되기도 해? 지질시대를 나누는 구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써놓으세요. 부정합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알겠지, 혜진아?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책에서는 좀 더 그림을 더 자세하게 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중간에 추가시켰냐면 봐봐. 책에서는 이런 과정도 추가시켰어요. 자, 해수면이 있고 퇴적물들이 쌓였어. 쭉 쌓였다고 쳐요. 알겠지? 그런 다음에 책에서는 이거 과정도 포함시켰어요. 해수면 밑에 있던 이 땅이 위압력에서 압력을 받아서 휘어버렸어. 그 과정이 중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층이 이렇게 휘어버렸어.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나요? 지층이 이렇게 휘어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좀 전에 처음 설명할 땐 습곡 과정을 설명을 안 했지. 그러니까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습곡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책에서는 습곡 과정을 설명했고 그 상태에서 얘가 융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해수면이 있고 휘어진 구조물이 융기가 됐어. 이렇게 융기가 됐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 뭔가 되는 거야? 침식이 됐겠지? 그래서 해수면이 있고 침식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다시 이 지층 구조가 침강을 했어.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이런 습곡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가 부정한 면이에요. 아시겠죠? 침강이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뭐가 된 거야? 이 위에 뭐가 일어났다? 퇴적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위에 나란하게 수평 퇴적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퇴적이 됐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 127페이지 교재에는 퇴적, 융기로 넘어갈 때 습곡작용을 하나 추가시켜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알겠니? 그리고 그림에서
부정한 면이 어디가 부정한 면인지는 이렇게도 파악을 해야 돼. 봐봐. 얘들아. 애 깎일 때 있지. 침식작용이 일어났을 때. 원래 얘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인데 침식작용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돌덩어리에서 많은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흙으로 아주 곱게 부서질 수도 있지만 돌멩이들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돌멩이들이 암석 덩어리로 이렇게 남아있는 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능성 충분히 있겠지.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돌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저여감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이 돌의 기저여감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기저 밑에 있는 여감 자갈 돌멩이란 뜻이야. 역자가 자갈 역자라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저여감을 내가 설명한 이유는 뭐냐?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만들어져 기저여감 위에 부정한 면이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 부정합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부정합 면이 있을 때 기저여감이 그 위에 존재를 해야 돼? 아니면 부정한 면이 있을 때 그 아래에 기저여감이 있어야 돼? 뭐야?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기저여감이라는 건 원래 암석이 깎이는 과정에서 침식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놈이란 말이야. 돌덩어리. 그럼 면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니?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부정한 면이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부정한 면이 있었어. 여기에 지층들이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 얘가 A고 얘가 B야. A가 먼저 쌓인 층이야, B가 먼저 쌓인 층이야. 일단 별 얘기 없으면, 다른 특징이 없으면 A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쌓였다는 얘기야? B가 쌓였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물결친 J가 부정한 면이란 뜻이지. 그런데 기저여감을 자세히 봤더니만 기저여감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눈치채야 돼. 저거 기저여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저여감이 표시가 돼 있으면 A가 먼저 쌓인 층이야, B가 먼저 쌓인 층이야? B가 먼저 쌓인 거야. 아시겠어요? B가 먼저 쌓이고 A가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 A가 쌓인 거야. 근데 왜 저렇게 됐냐? 저걸 보고 우리는 뭘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지역은 중간에 뭐 됐다? 뒤집어졌다.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기저여감이 부정한 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지층은 적어도 한 번 뭐 됐다는 얘기야. 뒤집어졌다. 역전됐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부정한 면과 기저여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누가 만들어졌고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냥 보고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안 돼. 그런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부정합 핵심은 오랜 시간적 단절.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127페이지) 그래서 상대 연령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건데 지금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을 토탈 정리해서 지층의 생성 과정에서의 선후 관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조사하는 걸 우리는 상대 연령, 지층의 상대 연령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127페이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상 대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무슨 대비가 나와 있니? 화석 대비라는 말이 나와 있다. 암상 대비와 화석 대비. 암상이라는 말 뜻은 돌멩이의 상태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돌멩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을 봤더니만 밑에 쌓여져 있는 지층의 구조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B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여기가 석회암이었다고 치자. 쌓여져 있는 돌멩이에. 알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도 B지역에 여기도 석회암이었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 위가 예를 들어서 응회암이었다고 가정할 거고요. 응회암. 돌멩이에 응회암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얘도 응회암이었다고 치자. A지역, B지역 두 지역의 돌멩이의 구조, 성분을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데 A지역에 여기가 석회암, 여기 위에가 응회암. B지역은 아래 여기가 석회암, 여기 위에 응회암. 그러면 우리는 암상 대비라고 하는 건 돌멩이를 대비시켜서 얘와 얘는 좀 지표 근처에 있고 얘는 좀 지표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만들어진 시기나 여기가 만들어진 시기나 뭐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 응애암이 있었고 여기 응애암이 있으면 이 구조가 비슷하다면 이렇게 시간 얘 만든 시기 얘 만드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그걸 확인하는 걸 암상 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돌멩이의 상태를 대비함으로써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단 암상 대비는 이 두 지역이 A지역, B지역 비교하려고 하는 두 지역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왜 안 돼?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지역에 석회암이 만들어질 때 다른 멀리 떨어진 그 지역 같은 시기에 석회암이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암상 대비를 할 수 있는 두 지역은 조건이 비교적 뭐한 두 지역을 비교할 때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을 비교할 때야.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을 비교할 때다. 인천 이해됐니? 진짜?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리 가까운 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A 지역에서 석회암 만들 때 B 지역 같은 시기에 여기서 이 석회암이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이었는데 A 지역에 응애암이 만들어질 때 그 시기에 B 지역도 응애암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응애암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있어요? 이건 있어. 응애암은 가능해. 석회암은 불가능하거든. 왜냐? 응애암이 뭔 줄 아니? 응애암이? 용암구두가 아니야. 응애암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응애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응회암이야. 그래서 응회암이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에서 응회암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퇴적암, 화산재가 쌓이는 영역은 그렇게 넓은 영역이 아닐 거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쌓였다면 가까운 두 지역에서 얘네들은 같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재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지. 그래서 이 응애암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타당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민찬 암상 대비로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을 비교해서 지층을 비교할 때는 논리적으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암석들이 기준 암석이 있어야 돼. 그걸 무슨 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쇠층이라고 표현한다. 열쇠층. 그래서 암상 대비로 비교를 할 때는 열쇠층을 찾아서 열쇠층의 대표적인 내가 누구라고? 응애암층 또는 석탄층. 얘네들이 열쇠층으로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에 응애암이 있다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두 지역에 석탄층이 있다면 그 석탄층은 비교적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열쇠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화석 대비는 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먼 지역을
비교할 때는 화석 대비로 한다. 단 여기서 이용되는 화석은 어떤 화석이어야 되겠니?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시상화석, 표준화석 배운 적 있지? 네. 시상화석을 비교해야 돼? 표준화석을 비교해야 돼? 시상화석은 뭐였냐면 시상화석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존재하는 생물들의 화석이 시상화석이에요. 생존기간이 긴 게 시상화석입니다. 근데 지금 지층의 나이를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화석 대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이용되는 화석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생물의 화석을 이용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용되는 화석은 어떤 화석을 이용해야 된다? 표준 화석을 이용한다. 그 시기에 특정 생물이 번성했던 그 특정 시기, 비교적 넓은 시기에 번성을 했겠지. 그래서 좀 먼 지역에서 비교를 할 때는 화석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기준이 어디 있어요? 대충 딱 자를 수가 없어. 딱 자를 수가 없어. 대충 가까우면 가까운 거고 멀리 보는 거예요. 대충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냐?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 거리는 비교적 뭐한 거리야? 가까운 거리. 그런데 저기 미국과 우리나라는 먼 거리겠지. 아니면 미국까지는 너무 멀고 우리나라하고 저기 어디야? 뭐 베트남 정도면 좀 먼 거리지. 대충. 자, 128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지사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사학. 이 말 뜻은 지구의 역사학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법칙이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지층 누중의 법칙, 동일 과정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뭐 이런 것 쭉 있었지. 동물군 참여 법칙. 이거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퇴적물은 대체로 수평으로 쌓인다. 당연히 어때요? 맞아요. 맞죠? 대체로란 말은 반드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경우가 어디겠니? 바람이 부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흘러가는 환경에 흐르는 물의 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퇴적물이 경사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2번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쪽 지층이 위쪽 지층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 어때요? 당연한 말이죠. 역전이라는 얘기는 뒤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3번 먼저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그래?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가 과거에는 진화된 생물이고 현재로 올수록 점점 퇴화되는 생물이야? 반대지. X가 될 거고요. 4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은 생성 시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강조했죠? 맞는 말이라고. 5번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지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지. 관입한 게 나중에 관입하는 거 아니야. 문제 2번. 자, 여기 보이시나요? 그림에서 이 빗금침 영역이 뭐라고요? 변성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러면 가에서 생성 시기는 제일 먼저 누구예요? A. 그 다음에 C가 원래 먼저 있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야? B. A, C, D 순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요게 뭐라고? 요게 뭐라고요? 얘가 부정한 면이에요. 부정합 면이고요. 그 위에 돌멩이 표시 정확하게 표시했죠. 얘가 기저여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기저여감 자체가 부정한 면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도 나왔어요. 단 지층은 역전은 없었다. 역전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파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누구야?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C야? 아니죠. A 다음에 B가 관입한 다음에 뭐 융기되고 침식되고 침강되는 과정을 거쳐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C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나에서는 어떻게 된다? A, B, C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문제 3번. 자, 그림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다 지층의 단면을 나타냈다. 단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고 친다. 가나다 지역에서 열쇠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층은 뭐냐? 열쇠층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비교 검토하기 위한 뭐예요? 기준이 되는 층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열쇠층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 응해암층 또는 석탄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다에서는 무슨 층이 있어? 응해암층이 있지. 그래서 연결시켜. 응해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결시켰어. 그러면 얘 만들어진 시기와 나에서 얘 만들어진 시기와 다에서 얘 만들어진 시기가 서로 뭐하다? 같은 시기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3-1번은 이용될 수 있는 층은 응해암층이 답이 될 거고요. 2번 가나다 지역의 A 지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A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응해암층 가에서 A는 응해암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나에서 A는 응해암층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지. 같은 시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3번 가나다 지역 중 가장 오래된 지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써라. 가장 오래된 지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가가 되겠지. 응해암층이 위에 있고 이 밑에 가장 오래된 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4번. 자, 이 화성 무슨 화성인지 아니? 삼엽충. 네, 삼엽충이에요. 얘는 암모나이트. 삼엽충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인 줄 아세요? 고생대 표준 화석이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 그 정도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보자. 그리고 여기 그림 보게 되면 이 E가 있잖아. E가 C, D, C에 막 걸쳐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E가 무슨 층이겠니? 이게 뭐예요? 그치, 이게 관이밤이야.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뿌옇게 표시된 여기가 뭐예요? 변성지역. 여담력을 가해서 변성된 지역. 그리고 여기 물결 모양, 그리고 기저여감이 보이네. 얘가 무슨 면이란 뜻이야? 얘가 부정한 면이란 뜻이에요.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1번 B층과 C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적용되는 지사학의 법칙은 뭐냐? B층과 C층. B층, C층은 화석이 존재하고 있잖아. 그리고 진화된 화석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거를 지사학 법칙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동물군 천의의 법칙.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진화된 동물 화석이 발견될 것이다. 그게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4-1번은 그래서 4번 동물군 천의의 법칙. 동물군 천의 법칙. 2번 C층과 E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데 적용되는 지사학의 법칙. C층과 E층. 관임의 법칙이겠지. 이거는 관임의 법칙입니다. 3번 지층과 암석의 생성 순서를 A, B, C, D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누구예요? D겠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먼저고 E가 먼저고 어떻게 하죠? 그러게. B, C, E. B가 아닌가? D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아? 응? 근데 B가 먼저다. D, C, B. 그 다음에 뭐예요? E, A. 왜 B가 먼저냐? 습곡 구조가 있죠? 구겨졌잖아. 근데 B가 안 구겨졌어? 얘도 구겨졌지. 그 다음에 E가 뭐 됐다는 얘기야?
구겨진 구조에서 E가 뭐 됐다는 얘기니? 관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DCB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구부러졌다. 습곡을 받아서 압력을 받아서 습곡작용이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BCD는 한 덩어리였다는 얘기야. 아,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E가 관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관입된 다음에 B가 만들어지고 습곡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습곡이 일어나면 얘도 습곡 구조를 만들었어. 얘도 E도 습곡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DCB, EA 순서가 된다. 이해됐나요? 네. 자, 잠깐 쉬자.